저는 뭐 대학에서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요. 대학원에서는 정책학을 포함한 행정학을 했습니다. 그 이제 26개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출발을 세무공무원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대구지방국세청장까지 이제 역임을 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청와대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에 들어가서 민정비서실에 4년을 있었고요. 노무현 정부까지 연결해서 2년을 정책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정과 정책을 같이 두 대통령을 다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세청으로 돌아와서 국제조세관리관, 국세청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퇴직을 하고 다시 이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시민단체 일을 지금 어떤 계속 사건 이후에 퇴직을 하셨죠? 이제 그 당시에 이명박 씨의 도곡동 땅 문서를 제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호스코 건설 조사를 할 때 우연히 이제 그 직원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그 문서를 보고를 하게 됐고 그거를 제가 이명박 뒷조사를 한 사람으로 뒤에 저를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뒷조사 할 일도 없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를 뒷조사한 사람으로 공직 퇴출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저를 감찰을 했고 거기에 저항을 하니까 이제 검찰로 보내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른 가족이 하는 haranga 연결시켜가지고 저를 이제 그림 강매했다라고 예 그렇게 이제 해서 억울하게 한 2년 옥고를 치렀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 검찰, 언론, 국세청 이 권력기관들이 정치적 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동안 평범하게 살아오던 공무원 생활을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한번 당하지 않으면은 그렇습니다. 나서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인생에 참. 저도 뭐 참 한 번도 이런 시민사회 운동을 제가 한다는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해보고 그냥 편하게 살다가 그런 사정을 본의 아니게 당하고 나니까 그때는 정말 뭐 목숨을 걸고라서도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제가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이제 최순실 박근혜 그 해외 재산들 찾는 일에 제가 같이 독일 갔다 오면서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의 그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부터 시작 도곡동 땅하고 다스하고 그다음 BBK하고 다 연결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관련돼 있는 곳이 이제 도곡동 땅 문서를 제가 직접 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스를 이명박이라는 사실을 제가 대구지방국세청장 산하의 경주에 그 다스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명박 거라는 사실을 제가 규명을 하는데 앞장을 섰고 그리고 우리 정 의원도 계시지만 BBK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셨는데 그런 연으로 제가 이 전체를 이명박 재산에 대해서 그 MB 재산 답사기라는 제 책도 전반적으로 이제 하나 책을 내게 됐고 이제 처음에 이 플란다스계라는 게 그야말로 다스를 매입하는 계획이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게 플랜 다스의 계. 그래서 이제 이게 국민들이 지어줬고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이 이 3% 다스 주식 3%를 사게 되면 이 3%를 가지고 다스의 이제 감사도 저희들이 할 수 있고 내용을 전부 다 서류를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 합법적인 그런 게 성립되기 때문에 이 다스 주식 사기 운동을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고 그게 이제 국민들이 한 3만 7천 명이 호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씩 각자 15만 원 이상을 내 가지고 그 3% 주식을 사는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게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 깨어 있는 시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3주 만에 150억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걸 다 모여가지고 이제 살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걸 샀으면 새로운 아마 시민운동의 하나의 틀을 잡아갈 수 있다고 저는 봤고, 이 부정한 재산들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재산들을 우리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거를 활동을 한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결국 사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 본부에 제가 소속이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이사로 계시던 분들이 종교인들인데 이분들이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거를 안 사겠다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온 국민들이 다 원하는데 자기들이 넣은 돈을 안 받아가도 좋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안 사겠다고 하는 바람에 제가 그럼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에 우리 시민들이 모아준 돈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지 그 2, 3 몇 분이서 이걸 결정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걸 못 사고는 다시 나와서 블렌다스 계라는 새로운 단체를 제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됐나요? 그는 이제 거기서 모였던 150억은 돌려줬을 겁니다. 다들? 예, 다들 돌려주고 새로 모금을 해가지고 37억이 모인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게 캠코에 있습니다. 주식이. 캠코에 있는데 그 캠코에 있는 주식을 캠코에서 이제 그런 사기로 해서 샀으면 그때 살 수 있었는데 안 사니까 그 사이에 캠코에서 주식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이 못된 상태로 지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계속 할 수 없으니 이제 우리가 국민 재산을 국민 품으로 돌려주자. 그런 우리 부정한 재산들을 찾아서 국민 품으로 돌려주자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사례들을 제가 기록에 좀 많이 적어놨고 또 국민 기업을 국민 품으로 돌려주자 하는 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 기업이라는 게 다들 지금 알고 계신 것 중에 이제 공기업이었던 게 국민 기업으로 바뀐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KT, 포스코, 그 다음에 국민은행, 뭐 하나은행, 은행종들이 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기업들을 지금 소액 주주로 나눠가지고 국민기업화 시킨 겁니다. 그 IMF가 오면서 민영화를 그 IMF에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 실제로 주인이 없는 기업이 돼 있고 그 예를 들면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KT가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자기들이 낙하산으로 사람을 내려보내가지고 셀프 회장을 계속해서 자기들이 영원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들을 자기가 뽑고 그 이사들이 회장을 뽑는 구조로 지금 국민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에서 손을 못 대게 해놓고 지금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찾아와야 된다. 그래서 그 방향 운동을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도 국민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금융권 비리들도 다 거기서 출발을 하고 있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금감원, 국세청, 검찰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기업들 구조들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은 절대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그대로 넘어온 사람들이 정부만 바뀌었지 안에 그 공무원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다 움직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진짜 개혁은 전혀 안 된다. 그분들이 안 산다고 돌려주겠다고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거기 단체에서 나왔는데 그분들이 돌려주겠다고 해서 이제 돌려주려고 하니까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 찾아가 돌려주려고 하면 보내는 계좌가 다 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혀 없고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이제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에서 150억 모았던 거는 돌려주기로 했고 아마 거기서 계속 지금 돌려주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전 나와서 별도로 근데 그분들이 돌려받아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새로 참가했는 사람도 있고 해서 37억이라는 돈이 또 모였습니다. 그런 이제 막 모여가는 중에 이거는 단체 이름이 뭐죠? 블렌다스 계입니다. 두 번째 플랜다스. 예, 첫 번째 좀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 예. 속의 블렌다스 계의 형태로 있었던 이 거죠. 플랜다스 개는 지금 사단법인인가요, 뭔가요? 그냥 단체입니다. 임의단체인가요? 예,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 그럼 그 모금의 기부금 불법
위반 뭐 이런 거 아니, 없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그 다 검토하시는 검토해서 다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방송으로 또는 그 우리 저거로 다 찾아가도록 다시 홍보를 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찾아가서 한 17억 정도 찾아가고 20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근데 20억 중에서 그 예를 들어 이 활동에 맞지 않게 돈이 쓰여졌다라고 돈 낸 사람들이 일체는 계좌를 별도로 구분하고 은행에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아 지금 37억을 운영 자금이나 이런 걸 하나도 안 전혀 쓸 수 없습니다. 그 별도 계좌로 지금 운영하시는 운영하고 있는 건 후원금이 있습니다. 별도 후원금. 음, 그러니까 이 구분 계좌가 기부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나요? 예, 그것도 후원금으로 자기들이 그 후원을 해줘가지고 지금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실제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 후원금만 쓰다 보니까. 이민단체가 후원금을 그 법적 한도가 있고 네네. 그 이제 뭐 5천 원, 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총액의 법적 한도가 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0만 원 이상 되면은 뭐 서울시에 신고를 해야 되고 월 1,000만 원 이상 뭐 그렇게 되는데 그만큼 떼지를 않습니다. 후원금이요. 예, 그리고 이렇게 37억 모인 건 일체 손을 안 대고요. 그건 전혀 손을 댈 수가 운영 없습니다. 자금으로 1원도 쓰지 않고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그럼 음해성 제보인가요? 왜 이렇게 플랜다스 계가 그런 돈이 있다고 합니까? 예. 그건 전혀 37억을 하나도 안 쓰셨다는 얘기죠? 37억 아니라 그때 150억도 거기서 예. 하나도 손댄 거 그건- 없습니다. 예. 그건 뭐 은행 이자로 네네. 이나 이런 게 나왔다고. 아닙니다. 그것도 은행 이자도 거기서 은행 나오는 은행 이자도 거기서 쓰는 거죠. 이 계좌하고 그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대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민주당하고 저는 제안도 안 들었고 제가 뭐 노크도 안 했고 이제 제가 한 번 한 거는 이번에 그 조국 사태 났을 때 이 사모펀드 사건을 이제 저희들이 그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사모펀드에 대한 분석을 하고 지금 사모펀드를 통해서 비자금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모펀드가 박근혜 비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모펀드 자베즈라는 사모펀드가 있고 그다음에 채태원 뭐 또 등등한 그 비리와 관련된 사모펀드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를 왜 이런 아무것도 아닌 그 조국 사모펀드라고 하는 건 사모펀드라고 할 수도 없는 사모펀드인데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당하고 있느냐. 그래서 국감 때 또 국회에서 이걸 좀 움직여 달라고 해서 예전 대표님한테 제가 가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몇몇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그 부분을 의논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하고 제가 움직인 거는 지난 그 이번 문재인 대통령 할 때 대구 공동선대위원장을 가서 제가 그래서 활동을 했는 거 당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번에 총선에 나가라거나 문제는 없습니다. 비례대표 안 총장님 정도의 그 스펙이면 그런 제안도 들어올 만한데 김원준 씨하고는 자주 안 만나나 보죠? 요즘 방송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뭐 사이가 안 좋아진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이가 안 좋다. 뭐 연락을 하면 서로 연락을 할 수 있고요. 네. 사이가 안 좋아진 건 전혀 없고요. 그때 이제 이 플랜다스 계획을 할 때 이제 방송 김어준 방송을 통해서 제가 그걸 런칭을 했고 하다 보니까 김어준 씨가 많이 도와줬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재건 되찾기 운동 보면서 안 산다고 하면서 중간에서 사실 김어준 총수가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돈이라도 이쪽 가져와서 그걸 살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새로운 시민 운동을 새로 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방송을 제가 조금 뜸했죠. 지금 그 감옥 갔다 온 것 때문에 피선거권이나 뭐 이런 건 전혀 관계 전혀 없나요? 관계 없습니다. 국회의원님 뭘 하고 싶으세요? 뭘 하고? 저는 사실 이제 국회의원이랑 사실 세금 문제, 세제 문제 이런 전문가 아니신가요? 그쪽은 뭐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사실 그쪽보다는 제가 이제 청와대 민정하고 정책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의 횟수로 7년인데 그 7년이 저한테는 있을 때 모르고 계셨었어요? 민정행정관하고 나중에 선임행정관까지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민정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민정과 정책에서 사실 많은 큰 거를 보게 됐고 국세청이라고 하면 되게 좁은 시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이 금융과 이제 지금 이 권력자들이 돈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그 정보 수집을 하고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쪽 일들에 지금 제가 좀 특화가 돼 있다고 봐야 돼요. 예, 저는 이제 뭐 어느 분야라기보다도 지금 저는 불법 재산을 찾아서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돌려주는 일이면 뭐 해서가 있던 것들이 네, 불법이라고 전부 다 아니고 이제 지들끼리 다 해먹고. 자기들 사유화를 해버린 그렇지. 거예요, 기업을. 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민주 진영에서 잘 모르는 게 저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이권에는 엄청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기업 같은 저런 사람들이 공기업을 자기들이 사유하면은 저기 관련된 협력업체부터 시작해서 거기 그 근무하는 사람들까지 이게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는 그 공기업의 성격, 국민기업들은 어쨌든 민간기업이라고 프레임을 해가지고 우리 손은 안 된다고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 너무 답답한 일인데 민간기업들, 국민기업들이라도 하더라도 이게 결국 국민들이 자기가 주인으로서 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이라도 나서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 자산이나 국민 기업 등등 이런 것에 대한 좀 성격 규정을 제대로 하고 국민 품으로 돌려준 지금 하는 활동을 예, 그대로 계속 좀 예, 이어가고 싶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 자리가 어디든 간에 성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명박 정부 내가 감옥 갔다 감옥 같은 건 클리어가 된 거예요? 결백이 예. 밝혀진 거예요? 예, 아니 결백을 가르쳐지지 않고 유죄가 되고 유죄가 돼가지고 2년을 감옥을 살았습니다. 네. 감옥을 살았는데 그게 이제 내용을 이래 보시면 거기 이제 그 범죄 경력에도 나오는데 이제 집사람이 운영하던 화랑을 그림을 강매했다 제가. 화랑은 어디서 하셨나요? 집사람이 한 거는 저 평창동에서 이제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직원들은 제가 제 집사람이 화랑하는 줄도 몰랐거든요. 근데 내가 조사국장 하면서 그림을 강매했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씌운 거죠. 본인이 하는 화랑을 화랑한 줄 모르셨어요? 아니 직원들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아 직원들이 몰랐어. 직원들도 몰랐는데 이름이 저 뭐예요? 화랑 이름이 이제 가인화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인화랑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거래했는 사람도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그걸 갖다 붙인 거죠. 그림 강매로 붙였는데 그게 다 무죄가 됐습니다. 그게 다 무죄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무죄가 되니까 그 별건으로 쳤구나. 별건으로 이제 뭘 기소할 때는 그림 강매로만 기소를 했는데 그 별건으로 뭘 했냐면 친구한테 빌린 돈이 있었어요. 그것도 집사람이 제 친구니까 가서 빌린데 그거는 빌린 돈은 차용금을 그 빌린 게 아니고 처음엔 뇌물로 그거를 저한테 뇌물로 이렇게 걸었는데 보니까 차용증하고 다 있고 그쪽에서 빌려줬다 하고 이야기를 다 하니까 빌려줬는 거는 맞으나 안 주면 안 받으려고 했다 하는 그걸 걸어가지고 그게 한 사람이 김기동이하고 인간력이에요. 그 우리 민주 진영을 집어넣는 그 전문가들이거든요. 그 두 놈이. 그래서 김기동이하고 인간력이가 그렇게 했고 또 세무사한테는 세무사 국세청 그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압박을 줘가지고 안 준 돈 줬다고 해라. 그래가지고 줬다고 하는 특정한 장소도 없고 시간도 틀리고 다 틀린데도 그걸 유죄로 만들어가지고 저를. 근데 그 기록이 이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문제가 있나요, 의원님? 없어요? 그 본인 감옥 갔다 온 것도 억울하게 갔다 왔지만 그것도 문제 없는 거죠 지금. 범죄 기록이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들어가고. 제목 뭐였었나요, 여러분 그때? 그때 이제 알선수재 뭐 변호사법 위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놀랐거든요. 직원들이 보고를 하는데 마지막에 올라와서 이제 제가 청장이니까 이제 직원이 제가 그걸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보고를 하니까 제가 이제 보고를 받는 건데 보고를 받아보니 받는 순간부터 제가 사실 되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순간부터 공무원으로서 그 당시 시점이 다시 묘한 시점이었습니다. 2007년도거든요. 2007년도에 그때는 한나라당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거의 정해져 있을 때고 이명박, 박근혜가 둘이서 이제 막 경선을 하는 그런 중이었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순간에 이명박은 안 되는 거죠. 그럼 박근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공무원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발표를 하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다 공무원으로서는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고 그 내용을 보니까 1993년도에 사고 팔았는 자료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2002년도에서 2003년도 분 조사를 하는데 93년도 건 조사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걸 있는 그대로 해서 돌려주라 우리가 조사와 관계없으니까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MB 뒷조사를 했다. 거꾸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전 정부 사람으로 몰아간 거죠. 지금 생각해도 지금 다시 그런 일이 생겨도 저는 뭐 똑같은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 당시. 고등학교 대구에서 졸업했습니다. 제가 그 사실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들어간 것부터가 이제 저쪽 사람들이 볼 때는 부역한 거죠. 제가 이제 대구 경북놈이 어떻게 그 김대중 정부에 가서 그 청와대에 근무를 했냐 부터 시작해서 또 노무현 정부까지 제가 연결해서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는 제가 눈에 까신 거예요. 그리고 또 공무원으로서는 또 승승장구를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들이 볼 때는 제거 대상이 제가 되는 걸로 봤고, 그래서 저를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몰아갔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저는 그런 뭐 정치적인 색깔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강하진 않았습니다. 정 의원님은 그 BBK 사건이라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제가 도곡동 땅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결되다 보니 그렇고, 의원님은 그 목포에서 그렇게 고초를 당하실 때 이제 저희 집 사람이 하랑을 하다 보니까 그 또 전공은 뭘 했냐면 그 건축 디자인을 전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거는 정말 해야 되는 일인데 도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진영 싸움이 되면은 참 어쩔 수 없이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국세청의 그 밑에 직원들은 사실은 성실하고 고생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근데 이제 그 관리자급 위에 그 몇몇 그 악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참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 지금 밖에서 알기로는 검찰이 모든 걸 다 하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그 속에는 국세청과 금감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검찰이 조사 능력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국세청 직원하고 금감원 직원들을 동원해서 만듭니다. 거기서 모든 게 나오고 예, 모든 걸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검찰 개혁 속에는 국세청 개혁과 금감원 개혁이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좋네요. 네. 국세청 개혁과 금감원 개혁 그게 사실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요, 검찰 개혁 그리고 검찰 개혁의 요체는 제가 이제 이걸 당해 보니까 검찰 개혁의 요체는 정관예우예요. 저는 이제 본의 아니게 저 세무 쪽인데 이 사건을 당하면서 검찰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당해 보시니까 이제 전문가가 되듯이 저도 이제 검찰 법원에 대한 이 고민도 많이 해보고 이게 왜 이래 될까. 이 공무원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한번 그래 공무원 생활하니까 모든 게 공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든 정관 예우를 없애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나와서 전부 다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서 뒤에 풀어주고 다 하는 거거든요.